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파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4일짜리 코스입니다. 파리에 처음 와서 뭘 봐야 될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위험하진 않을지 걱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아니야. 진짜 파리지앙이 알려드리는 3박 4일 파리 여행 코스 시작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ve just begun our final descent into 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 The weather in Paris is currently partly cloudy with a... 공항에서 파리로 들어가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를 타는 겁니다. 간단하죠? 터미널 1으로 도착을 하셨다면 24번 게이트로 가시면 택시를 탈 수 있고, 터미널 2, 2로 내리셨다면 10번 게이트로 가시면 택시를 타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옆에서 파리 가는 택시 타자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완전 바가지를 씌우든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파리 갈 때는 택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리 강 북으로 갈 때는 56유로, 강 남으로 갈 때는 65유로입니다. 그게 뭐 차가 막히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값은 똑같습니다. 파리 외곽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내셔야 돼서 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항 셔틀을 타는 겁니다. 가격은 13유로고 파리 중심인 오페라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거의 유일한 문제점은 오페라에서 또 전철을 타고 이제 호텔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가시는 겁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파리 도심까지 가는 지하철이 아리알 B선입니다. 여기도 버스랑 마찬가지로 표값은 13유로고요. 파리까지 가는 데는 뭐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버스랑 지하철은 13유로, 택시는 56유로나 65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택시를 추천합니다. Bienvenue à Paris. 자, 파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14시간 비행을 하고 입국 심사를 또 하고 짐 찾고 거의 뭐 1시간 걸려가지고 도심에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자고 싶지만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리에 이제 도착을 하시면 저녁인데요.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저녁을 먹어야겠죠? 근데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리고 막 1시간 동안 막 이동하고 해가지고 양식 먹으면 속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데 어떡하죠? 어차피 1년 365일 한식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여행 온 이 며칠 프랑스 음식 다 먹고 가셔야죠. 지금 4일짜리 코스니까 첫 번째 날 밤 지금 한 끼, 둘째 날 점심 저녁 두 끼, 셋째 날 점심 저녁 두 끼, 넷째 날은 점심밖에 못 드신다고요. 조식은 그냥 뭐 호텔에서 빵 드신다고 치고, 그럼 토탈 6끼예요. 1년에 6끼. 프랑스 왔을 때 프랑스 음식 꼭 드시고 가세요. 특히 한국인들은 힘든 거 알지만 억지로라도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프랑스 식당에서 실패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니언숲, 그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콩피 드 까나라고 하는 오리 다리고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크 프리트,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이것도 뭐 기본이죠. 요 세 가지는 어딜 가셔도 대부분 그냥 맛있습니다. 이게 맛이 없다면 진짜 거기는 그냥 장사 접어야 돼요. 자, 식사하시고 지하철을 타고 트로카데로라는 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사인을 따라가시고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때 내가 파리에 왔구나 실감이 나실 겁니다. 파리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예술과 감성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파리에 오면 놓칠 수 없는 쇼핑 시간입니다.
루브르 바로 옆이 오페라라는 곳이거든요. 그 공항 셔틀 내려주는데요. 오페라에 있는 게 바로 라파예트 백화점, 프랑텅 백화점입니다. 프랭땅 아닙니다. 프랑텅. 거기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셔도 되고요. 점심은 그 근처에 있는 깔끔한 프랑스 비스트로 가면 완전 분위기 나지 않을까요? 점심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루브르. 루브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고요. 가장 많은 작품의 수를 갖고 있는 박물관이고 가장 많은 약탈 문화재를 갖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도 파리 와서 루브르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루브르 박물관의 전철역 이름은 팔레 로얄 뮤제 듀 루브르입니다. Palais Royal, Musée du Louvre. 7호선과 1호선이 가는 곳입니다. 루브르가 열고 닫는 시간은 매일매일 다른데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데 화요일은 닫는 날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일부러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루브르 가실 때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해서 가세요. 아니면 줄을 하루 종일 쓰셔야 됩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실 때는 피라미드 입구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표를 예매하고 오셨다면은 여기 메인 입구로 들어가는 것보단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쭉 가다 보면 입구가 나오죠. 자, 여기입니다. 지하로 통하는 문이고요. 여길로 원래는 들어갈 수 있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라 문을 닫아 놓은 거고 여기 안 알아보고 오신 관광객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고 꼭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루브르 하면 뭡니까?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크기가 77cm에 53cm거든요. 이거 내 모니터가 더 크겠는데? 근데 그런 모나리자를 왜 봐야 되느냐? 올해 초에 나온 정보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모나리자를 다른 특별한 관으로 옮기고 모나리자 관람 티켓을 따로 판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실행될지는 아직 날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 전에 빨리 봐두는 게 그냥 좋겠죠. 루브르 입장표 가격은 22유로? 또 다른 루브르의 대표적인 작품은 사모트라의 니케, 밀로의 비너스, 카나의 결혼식,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나폴레옹의 대관식 뭐 등등 있습니다. 루브르를 다 보려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딱딱 찍고 나가면 됩니다. 뭐 약간 웃긴 농담이 하나 있는데 루브르에서 관광객들이 경호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모나리자가 어딨냐 그리고 내가 어딨냐 요 두 개래요. 그 정도로 루브르는 복잡합니다. 출구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오실 때는 피라미드 모양 표지판만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관람을 마치셨다면 루브르 궁전의 앞마당인 띨르리 공원에서 시원한 공기도 좀 맞고 산책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날씨가 너무 덥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안젤리나에 가서 핫초코를 한잔 하셔도 되고요. 띨르리 공원 앞에 있는 광장 이름은 콩코드 광장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상징적이죠. 놀랍게도 이건 훔쳐온 게 아니라는 점. 콩코드 광장 너머로 보이는 길이 바로
그 유명한 샹젤리제입니다. 샹젤리제는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1km는 산책을 할 수 있게 옆에 이렇게 공원들이 있고 가로수가 많고, 나머지 1km는 상가와 카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샹젤리제에 소매치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센느 강변을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책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요. 예전에 찻길이었던 곳을 완전히 인도로 싹 다 바꿔버려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랑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특히 오후 석양이 비칠 때 걸으면 정말 로맨틱합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다 그 센느강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센느 강변만 걸어도 파리를 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책의 시작은 한국에서는 사랑의 다리라고 부르는 센느강에서 가장 로맨틱한 다리, 뽕데자르입니다. 옛날에는 이 다리가 커플들이 달아놓은 자물쇠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 커플들이 거기다가 자물쇠를 달다 보니까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파리시에서 그 자물쇠들이 달려있던 철조망을 잘라버리고 현재 볼 수 있는 이런 투명한 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사랑의 힘이란. 노트르담 다리에 다다르셨다면 위로 올라가셔서 다리를 건너시면 됩니다. 그럼 도착하는 게 시떼 섬입니다. 시떼 섬은 센느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요. 시떼 섬에 있는 게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입장은 무료거든요. 그 종탑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되시면 지금 들어가 보시고, 좀 너무 늦었다 싶으면은 마지막 날 또 갈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외관만 구경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르담을 지나쳐서 다리를 한 번 더 건너시면 파리 라틴 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게 바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입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전 세계에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와보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의 작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서점 일을 도와주는 대신 하숙을 시켜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 비포 선셋, 미드나잇 인 페리스 등등을 통해 더 유명해졌던 곳이죠. 이제 저녁은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쌍제르망-데-프레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파리 쌍제르망 아닙니다. 이 지역이 파리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예쁘고 좀 정취도 있고 좀 로맨틱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 마치시고는 일정 끝입니다. 다시 한번 세느 강변으로 가서, 파리는 야경이 또 예쁘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조명이 켜져 있는 파리 한번 보셔도 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힘들 겁니다. 잘 쉬어두세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얘가 고생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궁전들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궁전 베르사유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궁전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문을 열고요. 월요일과 5월 1일에는 닫습니다. 정원과 공원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매일매일 엽니다. 닫는 날 없습니다.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가는 전철의 이름은 아리알 C선입니다. 약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전철역 이름은 베르사유 샤토 리브 고슈입니다.
루브르처럼 베르사유도 무조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은 게 가서 직접 표를 사려면 진짜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될 수도 있고요. 줄 서는 곳에 그늘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름에는 사람들 진짜로 기절합니다. 여기가 이제 베르사유 줄 서는 곳입니다. 지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가 정말 뜨겁고요. 여름이 되면 특히나 더 뜨겁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죠? 오늘은 그나마 구름이 좀 있어서 다행인데 여름이 되면 이제 완전 해가 직방으로 때리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매해서 오십시오, 여러분. 궁전 내부는 정해진 방향대로 쭉 그냥 이렇게 표지판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베르사유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거울의 방이죠. 프랑스의 영광의 상징이자 또 이 치욕의 상징인 거울의 방. 궁전 내부는 보시다 보면 그 방이 그 방 같고 그 카페트가 그 카페트 같고 그러실 거예요. 베르사유에 가는 이유는 바로 정원 때문이죠. 정원사들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르노트르가 디자인한 정원이고요. 전형적인 프랑스식 정원이죠. 이런 데서 막 옛날에 몰래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 이상한 짓 하기 너무 좋은데?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만! 여기서 원하시면 자전거도 빌리실 수 있고 보트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커플끼리 오셔서 싸우고 싶으시다면 보트 추천합니다. 정원을 다 둘러보셨다면 이제 파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베르사유에서 점심을 드셔도 되고 파리로 돌아와서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몽마르트르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다리가 힘들다고 했죠? 지하철역은 12호선에 있는 아베스역이나 삐갸르역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몽마르트르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걸어서 올라가거나 다른 하나는 퓨니큘러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힘들지만 걸어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퓨니큘러는 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한 번에 쑥 올라가 버려가지고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구경을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뭐 내려오면서 볼 수는 있는데 이 올라가면서 이 주변을 다 구경하고 마지막에 사크레카르 성당 앞에 딱 도착하는 이 느낌은 안 난다는 거죠. 약간 이미 끝을 보고 나서 그 나중에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달까? 이 몽마르트르라는 동네가 완전 힙한 동네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대부분 힙한 동네들이 어떤 동네들이냐? 유럽에서 대부분 힙한 동네는 옛날부터 소외되던 계층들이 모여서 살던 곳, 그런 데가 힙한 동네가 됩니다. 그런 소외받는 계층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좀 관리도 좀 덜 돼 있고 완벽하게 정돈되고 똑바르게 서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삐뚤어져 있고 길도 막 똑바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좀 꼬불꼬불하고 너무 깨끗하지 않고 막 조금은 어쨌든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를 우리가 힙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찾아왔던 곳이 몽마르트르입니다. 피카소, 에릭 사티 등등.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몽마르트르에는 뭐 피카소의 작업실, 달리다의 집, 베를리오즈의 집, 피카소 미술관, 달리 박물관 뭐 등등이 다 있는 거죠. 자, 몽마르트르에 도착을 하시면 가장 먼저 갈 곳은 사랑의 벽입니다. 거의 전 세계 언어로 사랑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건데요. 또 더 올라가다 보면은 벽을 뚫는 남자 동상도 있습니다.
달리다의 동상에서 몽마르트르 박물관까지 가는 길 이름이 Rue de l'Abreuvoir입니다. 그 길이 정말 전형적인 몽마르트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아기자기한 건물에 꼬불꼬불한 길,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는 핑크색 집까지. 아주 몽마르트르 그 자체죠. 플라스 듀 테르트에는 화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구경하면은 재밌습니다. 귀엽고요. 그렇게 걷다 보면 마지막 종착지인 사크레케르 대성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몽마르트르의 상징이자 파리의 상징 중의 하나인 사크레케르 대성당입니다. 거기엔 파리가 또 보이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마지막 밤인 만큼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해야겠죠? 몽마르트르 주변 식당도 리스트에 넣어놨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마지막으로 파리 도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마레지구입니다. 전철역은 1호선 쌍볼역에서 내리시면 되고, 여기도 옛날부터 성소수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마레지구도 몽마르트르처럼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샵들 많고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파리 느낌을 최대한 느끼고 떠나는 거죠.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에선 음식 사가셔야죠. 지하철 10호선, 12호선이 맞닿은 세브르 바빌론에서 내리셔서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한 La Grande Épicerie de Pari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사셔야 할 건 보르디에 버터. 프랑스 하면 버터죠. 그 버터 중에서도 최고의 버터가 보르디에 버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떠나야 할 때가 왔네요. 이번 파리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호텔에서 짐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산 거 정리하시고 공항으로 떠나겠습니다. 떠날 때는 진짜 무조건 100% 택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뭐 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여권을 소매치기 당한다든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당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서도 못 가요. 이거는 뭐 진짜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떠나실 때는 무조건 택시 타세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조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시티매퍼나 일드프랑스 모빌리테를 다운받으시면 모든 지하철과 버스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웬만한 박물관들은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하니 꼭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경우는 무료로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예약을 안 하시면 줄을 서실 수는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궁전들이 닫는 날도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표는 2.5유로고요. 공항 가는 건 13유로입니다. 안전규칙 파리에서는 절대 뒷주머니나 가방 앞주머니에 귀중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옷 안주머니나 아니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크로스백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은 여기에 핸드폰이랑 뭐 지갑이랑 뭐 중요한 거는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딱 지키면 돼요.
저는 파리에 평생 살았다 보니까 약간 생긴 병인데 전철에서는 뭐 5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주머니 체크하고 뭐 다 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약간 마카레나 춤추는 느낌이죠. 계속 막 더듬더듬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늘 그냥 생각하면서 다니시면은 그렇게 큰일 날 일 없습니다. 뭐 너무 막 또 막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뭐 주변에 누가 있나? 그냥 늘 보고 다니시면은 예, 별 문제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렸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파리 여행 계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파리에 관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주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